군대라는 말이 아직도 이 솔리데리티를 모르시는 분들. S 거시기. 네. 이거 먹어. 자꾸 밥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바삭바삭하고 맛있지? 맛있다. 이거 완전 고소하네요. 여기 지금 이 한 통은 맥주랑 먹으면 한 통을 다 먹겠네요. 딱겠다. 예. 맥주 안 주네. 여기에 참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바삭하게 먹을 수 어우 있어. 맛있다 이거.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이거 우리나라 써있네. 술안주로 안성맞춤. 아, 밥 반찬이지 이 사람아 지금. 옆에 술안주로. 요거 최고 밥 반찬이지. 그래서 이 봉지에 넣습니다. 맞아. 이거 이렇게 비닐 장갑 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 먹는 거거든. 그게 바로 전투 식량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 내 숟가락만 이제 내려요 이제 시사 이야기 해야 되니까. 시사볶음 하자. 그러네. 많이 늘었는데? 시사볶음이래. 사실 볶음. 자, 오늘도 여기서 나온 오딩 하나로 우리 방송에 이제 이 형용사가 하나 더 붙는 거네요. 원래 닭갈비는 볶음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김경수 무죄. 네. 세상에 닭갈비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세트로 먹어야지. 시간 좀 남았는데 짧게. 제가 문성근 대표는 영화 배우로밖에 모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정치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비하인드를 모르고 있다가 그날 방송을 보고 완전 눈이 하트로 변하는. 반했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배우로서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문성은 대표 그 연설을 들으면 소름이 진짜 거의 충격이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감동적이야. 이런 생각. 신민님. 네, 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신민님 어머니가요. 저기 금산에서 오골개를 키우세요. 그래서 이게 까만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풀색이야. 근데 어머니가 지금 그 방송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안 바쁘시면. 뭐 못 보시면 나중에라도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깜짝이야. 다 꺼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시면 안 되고. 제 말의 의미는 가끔은 우리 편끼리라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엄마이거나 부모이거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어서 만약에 엄마나 가족이나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출연자들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악플이 달리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잘한다 해주시면 훨씬 잘할 텐데 어떤 출연자들은 악플 달리면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버벅거리고 더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디다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아까 그 어머니 아까 돌잡아 막 간장 비벼주는 거 생각나서 신민님들은 잘 살죠? 네? 어렸을 때는 아니 오골개는 잘 사는 집들만 키우는 거야 그거. 진짜 중간에 사업이 망해서 어렸을 때 어떻게 밥 안 먹으면 뭘로 해주셨어요? 오골개로. 오골개로 그냥 간단하게 오골개 라면에 넣어먹고 막 디스코나 초란. 그 유명한 초란으로. 뉴스에 이미 다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는 미추홀 의뢰 민선 3선 구청장이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박우섭 구청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미통당 쪽에 경선이 2명이 있는 게 윤상현하고 안상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공작을 부린 게 윤상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윤상현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한바왕이라는 유상봉한테 시켜서 이제 자필로 진정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검찰에 이걸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쪽 경선에서는 안상수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는 박우섭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윤상현은 본인이 당선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공작을 부렸던 상황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너무 많이 했었고요. 그동안에 뭐 300여 명 정도가 이 사람 이름만 들으면 막 떨고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에 목을 매다는가. 그런데 거기서 체계 작구 심사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미 정해놓은 곳까지도 다시 되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개 줬으면 됐지 왜 1개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상임위들을 사실 17개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예결위까지 해서 총 18개 되죠. 그럼 18개에서 예결위 빼고 하면 원래 상임위는 국회법상 17개예요. 그럼 이 17개에서 누가 상임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민주당의 상임위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표하는 것은 다음 대선인데 그 다음 대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건 일도 없고 문재인 정부를 계속 방해를 놔야지만 그래도 대선을 기대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본회의에서도 숫자에서 밀리지 각각의 모든 상임위에서도 숫자에서 밀리지 그러니까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중간에 병목을 하나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병목에서 법사위원장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 방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7개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7개 오늘도 안 갖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임위원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상임위원장 7개를 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만 지는 상황이 되거든. 결국 그래서 이 병목 잡으려고 법사위원장 이거 끝까지 못 놨던 건데 결국 우리는 안 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요. 호흡이 진짜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박병석 의장은 자신의 역할을 한 거고 이 김태년 우리 대표가 원내대표가 전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이미 도망가서 여기저기 템플스테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지금 끌어내려가지고 국회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아직도 절에 처박혀 있었으면 사실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고향 친구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고향 저는 친구 아니야. 고향만 같을 뿐이야. 친구 아니라고. 나이가 똑같고 정신석하고 윤석열이 놀랍게도 동갑이에요. 진짜 가짜다. 그러면 한국 친구 우리 시민이 아니 근데 그 무슨 그냥 신이 나는 날이 완전히 이게 신이 이러고 있어 지금. 고용도 불쌍해요. 여기서 뭐 얘기하고 가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도 해낸 게 없는데 저는 김종인이 왜 여기서 아무 역할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지금은 괴롭지만 약이 될 수 있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네. 그 TV 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이야기지. 이건 뭐 힘들면 이게 약이야.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뭐 이런 얘기 그냥 한 거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상황이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의 완료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았어야 돼. 김종인은 어떻게든. 문 대통령은 진짜 정치에 있어서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운빨 최고다. 야당복은 정말 최고지. 봐봐. 국회가 끝이고요. 우리는 시사 볶음밥이잖아요. 여기는 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일이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뭐 이제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단 말이죠. 20만 장이 넘는 이제 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20만 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느껴지는 게 우리가 보는 법서가요. 저희가 보는 법서가 한 3, 4천 페이지 되니까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이 정도 두께가 되면은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읽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이상 읽으면 토하거든요. 근데 이거 20만 장을 어떻게 읽고 그거를 아는 내용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과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부터 저는 우선 자격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성질을 봤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권고의 효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재용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래보면 뭐 한국 경제 흔들린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기업 총수들의 불법 승계는 전부 다 그냥 천국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수출 규제했던 그 경제 침략 때하고 오버랩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토착 외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에 가서 우리는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자각 능력을 키웠고요.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더 건실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밖에 없으면은 삼성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통했어요 이번에. 근데 만약에 진짜 이재용 한 명이 없어서 무너진 삼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일성이죠. 네, 삼성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허술한 회사냐고. 그렇게 허술한 회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한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피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피의자가 삼성이냐고 이재용이냐고. 피의자는 이재용이에요. 그냥 재벌총수. 근데 왜 삼성 문제를 이재용하고 엮어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피해자가 삼성이에요. 피해자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우선 너무 1차원적인 얘기인데
조용히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공수처법은 날치기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다. 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회의장을 자기 발로 나갔었어요. 미통당에서. 자기 방으로 나갔던 것이고 이건 그래서 날치기 자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이미 통과가 된 건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라. 뭐 주일날 예배 보러 가라. 또 뭐 어르신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어떤 구속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속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두고 뭐 옛날처럼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무슨 뭐 노동자를 착취할 프로레탈리아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으니까 착취가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위헌법률 심판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이게 진짜 잘못된 법이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고요. 이미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권고행위예요. 그냥 법에 있는 날짜를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행정명령이래. 이게 이제 강아지들이 이거 우리가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공수처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주호영이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상임위 다 구성했으니까 일을 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청문회 뭐 얘기 꺼내 주셨는데 국회법 65조의 이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거나 중선관위 위원이라거나 이렇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공수처장이 현재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법도 지금 이 부분을 65조의 1을 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 공수처법이 지금 되게 허술해요.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당시에 너무 허술해서 이제 후속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에 보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백혜련 의원이 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야당목 2개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우리의 정당성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린 힘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시에 공수처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던 시절에 선거법을 같이 통과를 시키고 있었고요. 이 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면서 소수 정당들한테 의석을 주겠다라고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시에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 의한 교섭단체가 최소 2개 이상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야당목 2개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몫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4.15 총선 과정에서 이게 틀어지면서 야당의 교섭단체가 1개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의도에 반하는 현실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선거법과 함께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명이라는 7분의 6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쪽에다가 말도 안 되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통당이 문제를 삼고 싶으면 또 헌재 가라고요. 헌재 가봐야 이거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 법원의 재판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7분의 6으로 돼 있는데 뭐로 바꾸면 되냐면 6분의 5로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기한 또는 방식, 운영 규정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선배한테는 항상 감사드려요. 그냥 이게 항상 이렇게 잠깐만 너 고대 나왔지? 나 선배니? 이명박이 고대 나왔지? 이 고대인 2명이 방송 말아먹고 있거든. 자꾸 아닌 척하고 그럴래? 근데 이게 전 우선 첫 번째는 황교안하고 나경원은 원래 되게 유명한 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통당 안에 있는 그 청년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거 이제 지난번에 나온 걸 보면 황교안도 똑같이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는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걔도 최순실처럼 계속 이제 똥탕을 튀겨가지고 결국 이 꼴까지 난 것이다. 원래 이제 쫄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 패트 수사, 패트 재판에 대한 문제가 다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고 나면 이 패트 재판도 정상적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진짜 9명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9명 날아가면 이 개헌이라는 걸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개헌선이 3분의 2잖아.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딱 해도 예, 3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은요. 야, 이거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에이.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보고 있겠죠? 우리 방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요거 대법원 자료. 전원 합의체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삼성의 이재용도 뭐 하지 말자 하는데 수사도 하지 말자 하는데 이 경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삼성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되었을 때 취임 당시 도정 만족도가 29%래요. 그리고 지금이 79%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5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예전 걸 찾아봤더니 요 바로 직전이 남경필 지사잖아요. 남경필 지사가 요때 56%예요. 2점. 56%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한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경기도 도민들이 좀 후하신가 보지 뭐 그렇죠. 그런 거고 그건 뭐 이거는 사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원칙대로 밀고 나간 거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쭉 나온 성과물들을 보니까 뭐 닥터헬기니 하천 계곡 문제니 수술실 CCTV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가 공개 이런 것들 아무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아무도 사실 두려워갖고 여론이 못하던 거를 그냥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는 뭐 정직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내가 그분들 거주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만 19세 이상 월소득 3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좋다. 진짜. 그러니까 남경필이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되게 많죠. 똑같은 의원만 이름을 또 탔죠?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밉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언제나 4명이 있었어요. 그게 김혜영, F4? F4. 네. 아니 뻑뻑포라고. 이제 박용진, 조홍천, 금태섭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이 넷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땡땡거리는 거는 아무 때나 땡땡이는 김혜영하고 박용진이고 다른 때 조용히 있다가 검찰 문제만 터지면 땡땡거리는 게 그게 바로 조홍천이랑 금태섭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이재용 삼성 이 사건 관련돼서 양향자 의원이 좀 이상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시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입당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뭐야 삼성 출신이라는 거였거든요. 이 조홍천도 결국은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게 황운하 의원 얘기를 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이 항명을 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럼 추 장관한테 식물장관이 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맞다고요. 지금 식물장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품격 논란을 만들면 오히려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품격 논란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추 장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냐면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조홍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품격 논란을 만든 건 레토릭 갖고 지금 문제를 프레임을 바꾼 건 오히려 이거는 결국은 검찰 보호하기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든 건 본인이시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찰 사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 감독자는 누구인가?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들은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관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국무위원이 안 따르면 대통령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장관이 시켰는데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안 따르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홍천 의원은 이 레토릭에 대한 품격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왜 윤석열은 항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항명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는 게 맞았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추미애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올렸잖아요. 코로나19 대구 지역 확산 당시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어요. 이때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신청을 했는데 그거마저 기각을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홍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거저거 다 지휘하고 지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레토릭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짚고 들어가는데 아니 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비판을 하냐고요. 그렇게 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사안마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인권부로 보내라 뭐해라 라는 거는 왜 비판을 안 하냐고요. 일일이 하나씩 지시하지 말라고 할 거면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진짜 참을 만큼 참고 한마디 하고 참을 만큼 참고 한마디 한 거예요. 윤석열은 매번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인적자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검찰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이 검찰을 보호하려고 비호하려고 하게 되면 공수처가 나오는 걸 막아야 돼요. 공수처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4.15 총선을 방해해야 되고요. 4.15 총선을 방해하려고 하게 되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을 공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이 들어갔던 거고 사실 이게 한동훈하고 이동재만 같이 짬짬이를 한 것이냐 정말 윤석열도 같이 껴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진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검사요, 기자요? 아니 기자 말고 그러니까 검사. 네, 주진우 변호사 네, 주 기자 말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이동재 채널 A 이동재라는 기자는 해봐야 3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주진우 변호사를 썼는데 이 주진우 변호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윤석열한테 수사자문단 그죠?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 신청을 한 거고 소집 요청이 정말 5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2019년 8월에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이게 고위 간부인데 최근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모두 다 고작 채널 A라는 곳에 고작 이동재라는 어린 기자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혼자 가능한 일이었겠냐 이거지. 안 되죠. 당연히 뒤에 한동훈 있어야 되고 뒤에 뭐 윤석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아니 그리고 아니 왜냐면 주진우 변 이거 진짜 그러네. 진짜 이게 저도 아까 푸나님 얘기해서 이게 차관이 된 건데 사실 이동재를 뚫어야지만 한동훈까지 가요. 근데 여기 막 전무수상 갖다 붙이고 막 인권부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MBC하고 형평성 맞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물타기 들어갔는데 그 정도 물타기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민원연이 이것을 고발을 1차, 2차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고발에서 이 기자를 치고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2차 고발에서 한동훈을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나왔거든,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녹취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한동훈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근데 지금 앞에 전무수사단 뭐 소집 요청 들어오고 이러면서 멈춰버리니까 한동훈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재를 뚫어야지 그 다음에 한동훈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건을 공식화시키긴 했는데 압수수색도 했는데 더 이상 얘에 대해서는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G7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선진국들 모임이잖아요. 뭐 학교로 치게 되면 그냥 간부 회의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다 귀족들 모임이요. 반장 모임 뭐 이런 원적 귀족들 네. 모임. 그러니까 이 7개 나라가 그 나라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로 치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 이런 이제 재무부 장관 쪽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1년에 2-3번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자 이런 거 논의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상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실 뒤에서 국제관계 뭐 이런 거 다 결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고요. 다른 이제 중국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일본만 들어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가고 있었던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한계를 노정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나라만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세계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IMF가 있고, WTO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일본은 부정을 하고 싶겠지. 근데 WHO의 보건기구에서 우리는 집행이사국이 됐어요. 모범을 창출했고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지금 원래 현재 사무총장이 브라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브라질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번에 김현종 차장하고
유영희 씨, 그죠? 유명희 그 통사본부장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태욱 부인. 누구요? 정태욱 부인. 이부망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기구에서 지위나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뭐 인터폴에서는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치하를 하고 있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는 세계 1위라고 봅니다. 그 일본 따위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저 섬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옆에 길쭉하게 생긴 섬 하나. 일본이 한 20년 전에 바다로 가라앉은 그 나라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 꺼냈네. 아니 근데 아베가 이 문제는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쳤을 때 미국은요, 인구가 3억이에요. 근데 3억 중에서 현재 약 300만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치면 1%인데, 그러면 100명이 모이면 1명은 있다는 거고, 100명이 모인 곳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트럼프는 유세장에 100만 명을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중에 10,000명이 감염자라는 거고,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마스크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 이거밖에 없는데 대통령마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그러네요. 미국은 300만 400만 계속 갈 수밖에 근데 없는 이제 상황. 지금 당장은 좀 어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